초등학교 때가 우리 인생에서도 황금기예요. 네. 부모들한테도 그 시간이 몽땅 학습으로 가야 되고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집안이 다 같이 불안하고 네.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인조인간이고요. 없어요. 네. 굉장히 긍정적이면은 우리를 발전시키지만 우리를 계속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거는 우상인 거죠. 그렇죠? 아유, 인조인간이 아닌다면 우리는 다 허술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우리 어머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멋진 선배 어머님 모셨습니다. 박사님이신데요. 저는 그냥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선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이렇게 대표되는 타이틀은 박사라고는 해요. 언어학 박사이고, 근데 국내 박사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에서 그 포스닥이라는 과정을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린이 영어를 하게 된 큰 계기가 됐죠. 내가 자식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미 영어 교육 박사였다라는 사실보다도 내 아이가 그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습득의 과정을 보면서 또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엉겁결에 이제 엄마표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랑 많이 교류를 하게 돼서 거기서 선배님이라고 불러주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시고요. 이번에 또 아주 정말 화제가 될 만한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저는 박사님 책 나온다는 이야기는 듣고 기대했는데 어떤 생각했냐면 이 책은 박사님 아니면 아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책이다. 과찬이십니다. 네, 진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책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반영, 반한.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주로 그동안 만들고 소위 말해서 많이 팔렸던 네. 그런 책들은 이제 영어 책이었습니다. 영어의 표현을 담은 이제 그런 책을 한 10년 넘게 냈으니까 제 자신이 이제 컨텐츠를 변화시켜야 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자라는 거는 지식 생산자인데 맨날 똑같은 책을 내기가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알죠. 늘 이렇게 네. 변화를 꾀하고 싶잖아요. 아이디어를 얻은 게 어디냐면 엄마들이 이제 엄마표라는 세상에 같이 있었으니까 엄마들이 아이의 영어를 도우면서 본인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동기가 있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 물꼬만 틔워지면 영어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컨텐츠의 변화를 취하면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를 바뀌었는데 반영 반한인 이유는 네. 먼저 이제 엄마들의 삶, 저도 거쳐온 그 삶을 이렇게 얘기해서 먼저 읽어보고 나서 아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이 들지 하는데 번역은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영어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해서 이쪽은 영어, 이쪽은 한글에서 반영, 반한인 독특한 책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번역은 아니고 영어로도 되게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막 해석하거나 이걸 아는 문장이 아닌데도 좋다. 그리고 한번 좀 따라해보고 싶다. 네. 따라 써보고 싶거나 말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글 쪽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모국어시니까 이야기가 더 깊어진다라는 네, 맞습니다. 느낌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 부분을 읽으면서 박사님의 이 컨텐츠 변화가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선배 엄마로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려고 하는 많은 어머님들을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이쯤에서 선배 엄마라고 하셨으니까 몇 살짜리 어떤 아이를 키우시는 분인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30살짜리? 요즘 전부 다 이제 영재 교육에게 관심들이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하죠. 영재 교육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좀 천천히 가는 학습자들한테 내 나머지 생애의 어떤 역할이 남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이 그런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결과가 말하자면 대학 이름이라든가 현재 그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굉장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뭐 이렇게 많은 서포트를 받아서 처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았고 네, 고민도 많았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늦게 이렇게 꽃이 피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성인으로 네. 성장을 했죠. 이제 엄마로서 30년을 사셨다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지난 육아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의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들을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셨던 그 말씀 너무 와닿는데 신뢰할 만한 성인으로 성장했다. 네. 결국 우리가 다 그렇게 키우고 싶은 그렇죠. 거고 그래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식이 조금 자랑스러워요. 네. 제 책에도 썼지만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네. 운전 제대로 규칙 지켜서 하고 결국은 그런 성인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사회에 내보내야 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제 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 대학 이름은 말하지 않고 직장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그거는 제가 자랑을 해요. 제가 입이 근질거려 죽겠네요. 부모라는 사람들의 감정, 여러 가지 감정, 자녀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쁘기도 한데 이제 기쁜 건 잠깐이고 우울함도 되게 커요. 그런 것들을 영어 본문으로도 담으셨고 또 한글로도 담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엄마들의 속마음을 꺼내서 하나하나 콘텐츠로 만들려고 생각하신 그 집필 의도가 너무 궁금해요. 제 인생의 커다란 행운인데 그 3, 40대 여성들이랑 교류를 많이 해요. 80년대생들이랑. 네. 그네들의 마음을 저한테 보여줄 만큼 가깝게 지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거쳐왔고 꾸중도 하거든요, 사실은. 꾸중하셨더라고요. 네, 네. 꾸중도 하는데 너 그거를 네 영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많이 목격했죠. 울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저한테 이제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힘들지만 밤에 졸면서도 수업 들으면서 숙제를 내고 그러는 사람들. 근데 또 가끔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의 어떤 성취가 자기 아이 신분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혼나죠.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그건 그래요. 네. 그런데 내 아이가 뭐 이래요라는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하려고 그러면 언제 가서 만족할 건데. 그래서 그걸 제가 제일 싫어해요. 자식을 네. 훈장처럼 생각하는 거. 자기 자신이 무언가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 자식으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려고 그러면 욕심이 생기죠. 혼내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잘한다. 뭐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고 우리는 다 잘했어. 이게 아니라 적절하게 한 번씩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이 누군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요. 자녀 교육에 갇혀 있다 보면 어떤 로망이 생기냐면 이것도 잘해주고 싶고 이렇게도 키우고 싶고 또 더불어 나는 이런 엄마까지 되고 싶어 하면서 지금 나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지만 결국 나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주변에 언뜻 봤을 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엄마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요.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정의하시는 좋은 엄마란 건 어떤 엄마일까요? 이렇게 완벽한 인간은 인조인간이고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다 정말 다 음식 쓰레기 버리고 남편이랑 싸우고. 근데 바깥에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좋은 버전을 들고 나오겠죠. 멀쩡하게 돌아다니죠, 밖에서. 네. 아마 젊어서의 저의 모습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바둥거렸으니까. 네. 그 우리 형편에는 사기 힘든 음식 걔한테만 먹이고 애만 먹이잖아요. 네. 소금도 뭐 특별한 거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라면만 퍼먹어요. 박물관에 가면은 그냥 선물 가게 가서 그거나 사려고 그러는 애를 맞아요. 이렇게 설명서 앞에 가서 뒤 이렇게 붙잡고 서 있어요. 저거 좀 읽으라고. 하나도 기억 못 해요. 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뭐 콘서트 데려가죠. 박물관 데려가죠. 그렇죠? 좋은 음식 먹이죠. 얼마나 그렇게 보였겠습니까만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떠받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완벽한 여성. 그렇죠? 그건 없는 거 실제하지 않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면은 우리를 발전시키지만 우리를 계속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거는 우상인 거죠. 그렇죠? 아유, 인조인간이 아닌다면 우리는 다 허술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 난 싫던데. 저 이은경 선생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볼지 몰라요. 이은경 선생님. 근데 얼마나 정말 허술한 아시잖아요. 네. 그냥 매력 있는 엄마가 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이 그 아이를 키우셨을 때 다시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든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키운다면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아이가 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많이 줬으면 싶어요. 저는 이제 아주 아는 게 많잖아요. 아유, 너무 똑똑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 골라서 갖다 바쳤거든요. 좋을 것 같은 것을. 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온순한 편이어서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러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느린 학습자란 뜻이에요. 선택을 해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제 아이는 그런 마음을 고등학교 한
입시가 다가왔을 때 네. 그때나 좀 가졌을까? 그 전까지는 그런 거를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은 좋지 않죠. 네. 최상위권의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기도 했고 전두엽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원하는 건 당장 이제 입시였겠죠. 좋은 네.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이 들 때서부터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쵸, 박사님? 네, 왜냐면은 제가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엄마 그룹이 있어요. 드러내고 하지 않는 분들이어서. 근데 그분들을 제가 따로 모아서 이렇게 보듬었던 게 이제 너무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엄마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서로 보듬고 울면서 키웠는데 작년에 그 중에 한 아이가 소위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의대잖아요, 엄마들이. 그쵸, 그렇죠? 전 국민이 원하는 네, 의대죠. 의대를 갔어요. 그 아이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를 봤으면 걔가 의대를 갔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제 아이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때가 우리 인생에서도 황금기예요. 네. 부모들한테도 그 막 어줍잖은 말하고 이상한 바보 같은 행동하고 그래서 그 웃으면서 사는 그 대화 그쵸. 말도 안 되는 대화 막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이상한 신호가 있지 않아요? 바보 소리 내는 거 그렇죠? 그런 게 그 우리 인생을 끝까지 가면서도 그 추억하고 행복한 그 순간인데 그 시간이 몽땅 학습으로 아이 학습으로 가야 되고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집안이 다 같이 불안하고 네.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분포도 안에서 이쪽 상위 면을 향해서 다 같이 그냥 나머지가 다 희생되는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실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 카메라로 표현이 안 돼서 너무 그런데요. 아, 진짜로요? 네, 저는 지금 눈빛이 약간 이글이글 하시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 네.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 아이가 잘 되면은 뭐 나도 있었으면 저렇게 키웠지라는 마음도 갖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대학이라는 것을 향해서 유치원서부터 맞아요. 그렇죠. 유치원서부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가 한숨 나왔어요, 여러분. 자,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학원과 학원 사이에 김밥과 햄버거로다가 때우면서 학원을 돌거든요. 네. 엄마가의 차 속에서. 그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학원 셔틀과 편의점 음식으로 하루를 보내게 세팅을 한 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부모의 마음에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2회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뒤처질 것만 같아서 내가 이걸 이렇게 제공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아이가 원망하거나 내가 엄마로서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밤마다 똘똘한 애들은 많고 똑같이 레벨 테스트를 보고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쭉쭉 올라가는 아이가 있단 말이죠. 언제나. 그런 아이를 보면서 우리 엄마들이 진짜 마음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도 엄마 비교할걸요?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이 시간은 생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을 다 썼을 때 우리가 생명을 다 했다고요. 시간을 다 했다. 네. 생명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다 그치면 걔의 생명을 조르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